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대한방직부지의 복합개발계획이 전주시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주시는 상업용지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전라북도의 공유지 사용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지 않다며 지구단위 계획안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주식회사 자광이 제출한 대한방직 부지개발 지구단위 계획안은 판매와 숙박, 주거, 업무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돼 있는 사업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야 된다며 이는 국토계획법령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부지에 있는 도유지의 사전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며 지구단위 계획안을 반려했습니다. 주식회사 자광에서 제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안은 위반 제한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사업계획을 반영할 수 없는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먼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개발 방향이 확정돼야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자광 측은 지구단위 계획안을 보강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시와 협의를 통해서 접수 시기나 아니면 개발 계획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적한 사회적 합의는 공론화위원회를 말합니다. 자광 측의 계획이 충분히 공익적이어야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도시기본계획 변경도 논의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 전북경찰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제의 김경감이 전북대를 방문하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는 건데요. 전북대 교수들도 김경감이 전북대를 방문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북대 본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교수회장 등 2명을 수사해달라며 전북경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현 총장 역시 총장 후보자 6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총장 선거 기간에 경찰이 현 총장을 내사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학내에 퍼뜨렸다는 겁니다. 두 건을 함께 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이 이 같은 총장 내사설의 진원지인 경찰청 본청 수사팀장 김모경감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 차례 출장 조사를 한 데 이어 조만간 다시 불러 어떤 경로를 통해 전북대를 찾게 됐는지 사실관계를 캐물을 계획입니다. 또 김경감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 누구와 연락해왔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경감이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대 교수 40명도 김경감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전북대를 찾게 만든 사람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일을 촉발시킨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어서 향후에 대학 선거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겠다. 대학 본부가 진정서를 낸 교수 회장 등 2명에 대해서도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를 추가해 피고발인 명단에 넣었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경찰이 개입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선유도에 가면 공중 하강 체험 시설을 볼 수 있는데요. 군산시가 설치하고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운영업체에게 유리한 계약을 해줬다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4년 전 47억 원을 들여 선유도에 설치한 공중 하강 체험 시설입니다. 군산시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게 매년 1억 2천만 원을 사용료로 받는 조건으로 이 시설의 운영권을 내줬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운영 3년 만에 매출이 10억 원을 훌쩍 넘게 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계약이 만료돼 군산시는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사용료를 1억 6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재계약이 운영업체에 유리하도록 체결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지만
사용료가 매출의 10%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낮는 등 재계약 조건이 3년 전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또 업체의 몫인 전망대 설치 공사 비용도 군산시가 부담해 사용료로 받은 3억 5천만 원이 고스란히 사용돼 남은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시 의회는 공유재산인 공중하강 체험시설을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용 수익 방식으로 계약해 의회의 감시를 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47억 정도가 들어간 예산이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것을 사용 수익 허가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산시는 절차에 따라 계약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사업비가 뭐 얼마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재산 감정을 또 해요. 그 재산 감정을 해서 한 결과 이번에 올해 이제 임대료가 4천만 원 정도 올라간 거죠. 군산시 의회는 계약 해지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방의원에게는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직종은 겸직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겸직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 신고 절차는 아주 부실합니다. 사후 점검 장치도 미흡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평근 도의원은 자신의 어린이집 대표직을 행안부가 겸직 금지 대상으로 유권 해석하자 올해 말까지 폐원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제가 도에 와서도 그걸 알고 왔으면 내가 미리 조치를 했거나 또 아마 도의원 출마도 검토도 다시 했겠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직종을 명시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참여연대는 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를 조사한 결과 의원 236명 가운데 4분의 1가량인 60명이 84개 겸직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했으며 여기에서 16명이 맡고 있는 18개 직은 겸직 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빠뜨린 의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다 저는 의뢰를 의회 사무처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일반 봉사단체나 일반 민간단체는 상관이 없다. 전북참여연대는 모든 겸직을 신고하고 애매하면 행안부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하지만 신고 절차와 방법을 정한 조례가 형식적인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의원분들이 겸직 신고를 한달지 또 의회에서 그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또 이번 조사를 계기로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처리와 징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각종 기업과 단체의 이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적지 않은 만큼 의원 스스로 겸직 금지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경계심을 먼저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전라북도를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전북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산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서둘러 준비하고 정부에 요청하자고 전라북도에 제안했습니다. 노사 모두 의지가 강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군산은 물론이고 전북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고 또 여기에 자극받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계나 노동계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형 일자리 추진은 막판에 진통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뒤 정부의 의지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에서도 나름의 구상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궁리를 합니다만 역시 중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힘을 부여해 줄 때 저희들은 군산형 일자리도 성공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바른미래당은 예산국회에서 전북 예산을 확보하는데 바른미래당의 역할과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 숫자는 작지만 강한 정당입니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에서 여야를 통틀어 유일한 예결소 의원으로 국가예산 7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30여 년 동안 우리 홀대받은 전북 예산을 이번에 확고히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는 손학규 대표가 논란과 논쟁이 있다고 말했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어제 저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들 두 모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 평화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한 두 남녀가 발견된 것은 어제 저녁 7시쯤. 두 사람은 68살 어머니와 39살 아들이었습니다. 복지가 여직원이 와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있다고 그 주민등록증 있죠? 신분증 그게 그분이네 라고 이거 봤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관이랑 과학수색이랑 두 모자는 거주하던 아파트 9층에서 추락했습니다. 올해 초 이사 온 뒤 이웃과 교류는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한 번을 못 봤네. 얼굴을 봐야 하는데 얼굴을 안 봐서 몰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이들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하는 내용을 적은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68살 어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분이 사셨어요, 두 분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일단 현장 자체가 다른 외력이 개입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떼어내는 흔적이 있으니까. 경찰은 주민과 유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친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젯밤 최규성 사장이 사직 의사를 밝혀와 오늘 의원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최규호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고 최근에는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감사원이 도립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 업무를 맡은 김제시 공무원 A씨가 불법 건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정직 처분하라고 김제시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도립공원 내 불법 건축물을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뒤 추가로 무허가 시설을 지었고 배우자 명의의 또 다른 땅 주변에 사방댐 사업도 추진해 부당 이득까지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심하다면서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임실 전주 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에 이어 정읍 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도 폐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인천공항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대한관광 리무진이 전랍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정읍 인천공항 노선 취소를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읍 인천공항 시외버스 운행 행태가 사실상 고속버스와 같기 때문에 노선 인가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도지사가 한 노선 인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대법원에서 임실 전주 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형 일자리 예산을 전국 공모를 통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른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긴급 좌담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여부가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인 다음 달 2일 안에 결정나지 않으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배정할 220억 원을 공모를 거쳐 선정된 지역에 쓸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좌담회에는 전라북도와 군산시도 참석한 가운데 공모제로 전환되면 군산형 일자리 추진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익산 낭산면의 폐석산에 대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안에 이 폐석산에 묻혀있는 지정 폐기물 154만 톤 가운데 5만 톤을 처리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10만 톤에서 17만 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복구에는 3천억 원가량이 소요되며
지정 폐기물 불법 매립에 관련된 전국 45개 폐기물 업체가 이를 부담합니다. OCI 군산 공장의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OCI 군산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압력계 고장을 방치하는 등 모두 2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OCI 군산공장 사업주와 안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1,04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읍교도소는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복역 중이던 82살 A씨가 목을 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 폐결핵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병으로 인해 독거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15도 등 13도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심한 추위 없이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